안녕하세요. 뒷이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35세 회사원 이소희님의 사연입니다. 소희님의 남편이 배달앱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성공하자마자 젊은 직원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소희님이 남편에게 어떤 반격을 가했을까요? 그리고 바람 피운 남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희님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는 과장급 직원이에요. 7년 전에 남편 민준 씨와 결혼했는데 민준 씨는 당시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평소에 언젠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희님도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3년 전 민준 씨가 드디어 배달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희야, 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기존 배달앱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거야. 하지만 창업 자금이 문제였어요. 민준 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소희님이 친정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희님의 아버지는 중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민준 씨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더니 괜찮은 아이디어네. 우리 회사에서 투자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결국 소희님 아버지 회사에서 민준 씨의 배달앱에 50억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지분 4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죠. 민준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소희야, 고마워. 내 아버지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 씨의 배달앱 퀵딜리버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독특한 배달 시스템과 합리적인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1년 만에 사용자 500만 명을 돌파했고 2년 차에는 배달업계 3위까지 올라섰어요. 민준 씨는 30대 중반에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젊은 CEO가 되었죠. 그런데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민준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소희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희야,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 처음에는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CEO로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민준 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스마트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괜찮아? 응,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하는 날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소희님이 우연히 민준 씨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준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소희님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민준 씨 회사에 최근에 입사한 25세 마케팅팀 직원 한지영 씨였어요. 소희님은 민준 씨를 추궁했어요. 여보, 회사 직원이랑 왜 둘이서 식사를 했어? 아, 그거 새로운 마케팅 전략 회의였어. 요즘 그 친구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자주 상의하고 있어. 하지만 소희님은 민준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7년을 살았는데 거짓말하는 눈빛을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희님은 남편을 미행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가 지영 씨와 함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소희님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들을 받았어요. 호텔 출입 사진, 키스하는 사진, 심지어 지영 씨가 민준 씨 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불륜 증거였어요. 소희님은 민준 씨를 불러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준 씨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사실 나는 지영이를 사랑해. 소희님은 귀를 의심했어요.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희야, 우리 이혼하자. 나는 지영이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네가 필요 없어져. 예전에는 내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내 아버지한테 받은 투자금도 다 갚을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소희님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성공했으면서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민준아,
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인지 알고 있어? 내 아버지가 50억을 투자해주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도 월급쟁이였을 거야. 그러자 민준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솔직히 내 아버지도 투자금 회수하면 끝이잖아. 더 이상 간섭할 이유도 없고. 소희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 씨가 자신들을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라는 걸. 알겠어, 민준아. 그럼 이혼하자. 소희님이 의외로 쉽게 승낙하자 민준 씨가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민준 씨는 소희님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나 봐요. 그럼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 하지만 소희님에게는 민준 씨가 전혀 모르는 비밀 카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소희님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겠다고 해요. 아버지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뭐, 그 자식이 감히?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아버지, 민준이는 투자금을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지분 40%를 가지고 있지. 소희님 아버지의 투자회사는 민준 씨 회사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즉, 회사의 공동 소유주였던 거죠. 그리고 투자 계약서에 보면 특별 조항이 있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불륜 등이 발각될 경우 투자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 말이야. 소희님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민준 씨 회사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소희님 아버지 투자회사에서 이사진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민준 대표의 불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약서 제2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투자사로 이전합니다. 민준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잠깐만요.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표의 불륜은 회사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민준 전 대표는 내일부터 회사 출입이 금지되며 모든 경영권을 박소희 신임 대표에게 이양합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희가 대표라고요? 네. 박소희님은 대기업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희님이 CEO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바람피운 남편을 내쫓고 말이죠. 민준 씨는 급하게 소희님에게 연락했어요. 소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민준 씨, 제가 뭔 짓을 했나요? 소희님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고 계약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필요 없어졌네요.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소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소희님은 냉정했어요.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지영 씨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음껏 살아보세요. 더 치명적인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한테도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불륜 관련자는 회사에 둘 수 없다는 이유였죠. 지영 씨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민준 씨는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고 심지어 지영 씨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회사도 잘렸는데. 지영 씨가 민준 씨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결국 지영 씨도 민준 씨를 떠나버렸어요. 현재 소희님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민준 씨가 CEO였을 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민준 씨는 모든 걸 잃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CEO였던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소희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장치 덕분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그냥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도 7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소희님처럼 완벽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